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1월 21일 누바 소식입니다. 로킨 모기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는 클리브랜드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세계 농구 팬들의 이목이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 트리오의 데뷔전에 주목한 경기였지만 정작 이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바로 커리어 하이인 42점을 폭발시킨 클리브랜드의 콜린 섹스턴입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던 1차 연장 마지막 동점 3점, 2차 연장에서의 3점 쇼를 보여준 섹스턴은 NBA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과 함께 연장에만 22점을 쏟아부었습니다. 거침없는 공격력과 물러서지 않는 터프함까지 보여주며 모두가 기대했던 일명 털듀빙 트리오의 데뷔를 완벽하게 빼앗은 오늘의 신스틸러가 되었네요.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승부처에 과감하게 안드레 드러먼드를 배제한 라인업을 가동한 것도 승리 요소였습니다. 리그 최고의 대도로 자리잡은 레리 낸스 주니어, 새롭게 합류해 친정팀의 비수를 꽂은 제럿 알렌과 토리안 프린스까지 가세해 최근 가장 뜨거웠던 브루클린을 꺾은 클리브랜드는 23일 다시 한번 브루클린을 상대합니다. 브루클린은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이 함께 뛴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중에 영입된 하든과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어빙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첫 경기부터 엄청난 케미스트리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팀은 1쿼터 4분 20초 전까지 100%의 아투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이후 경기력도 모두를 놀라게 하긴 했죠. 4쿼터와 연장 들어선 일명 3명의 재능 농구가 펼쳐지며 웬만하면 승리가 점쳐졌지만 상대팀 신스틸러의 존재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우려하던 세 선수의 조화, 벤치 생산력, 수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답을 얻었죠. 제임스 하든은 무려 9년 만에 재밌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손발을 맞추는 단계라 나올 수 있던 기록이라 여기고 23일 재대결에선 팀 케미스트리에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뱅커스 라이프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는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루카 돈치치의 야투율이 좋지 않았지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높은 슛 성공률, 벤치 득점을 이끈 트레이 버크와 기복 없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활약하며 마일스 터너가 결정한 인디애나를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포르징기스가 3쿼터에 100%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복귀 이후 계속 컨디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연패를 끊었다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루카 돈치치는 통산 30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시즌 5번째로 1위인 니콜라 요키치와 순위를 맞췄네요. 본인 야투 난조와 팀 로테이션의 부재를 다재다능함으로 풀어가는 돈치치가 이끄는 댈러스는 하루 휴식 후 23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경기를 치릅니다. 인디애나는 터너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터너는 물론 이적한 올라디포의 부재와 새롭게 합류할 캐리스 르버트, 여기에 TJ 워렌의 부상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라인업을 갖출 수가 없었죠. 패했지만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시즌 전 경기 더블더블 기록을 이어갔고 구단 역대 연속 더블더블 경기 단독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인디애나는 23일 오늘 극적인 버저비터로 연패를 끄는 올랜도 매직과 경기를 치릅니다.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가 승리했습니다. 시종 일관 상대를 압도했던 경기로 단 한 번도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로 2연승을 달성한 골든 스테이트는 1쿼터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선보이며 시즌 초반 스테판 커리의 나홀로 농구에서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선수단 전원이 맹활약해주며 오늘도 데미안 리를 제외하며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켈리 오브레 주니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수로 돌아와 경기 내내 활동량 넘치는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시즌 초반 그의 경기에 속이 터지던 팬들에게 이제야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죠. 스티브 커 감독이 강조하던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팀은 내일 뉴욕 닉스와 백투백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샌안토니오는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팀이 오늘 패배한 이유는 야투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구는 상대가 몇 점을 넣든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팀은 후반 시작부터 100기를 들기 전까지인 약 23분 동안 단 하나의 3점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경기 초반 파울 트러블에 시달린 더마드로잔도 제대로 활약을 펼치지 못했죠. 팀은 하루 휴식 후 23일 댈러스 매버릭스와 경기를 치릅니다. His second shot is no good. Rebounded by Anthony. 2 seconds left. Anthony for the win. Got it. Throws it. Cole Anthony gives the magic of victory. Improbable. Unbelievable. In Minneapolis.
오늘 예정이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가 연기되었죠. 이유는 멤피스 선수들이 확진자와의 접촉 의심으로 인해 최소 인원인 8명을 채울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오늘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스키의 트윗에 따르면 502명의 NBA 선수들 가운데 현지 시각 기준 1월 13일 이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늘 얘기하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최대한 확진자를 줄이고 경기가 연기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최근 베이 에어리어 스포츠 라디오 95.7 더 게임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은 현재 팀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커 감독은 단판 승부인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면 현재 팀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단 한 번의 승부라면 그렇겠지만 현재 커 감독은 팀이 정말 좋은 수비 정체성을 개발하길 바라며 제임스 와이즈먼, 켈리 오브레 주니어, 앤드류 위긴스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즈먼은 발전을, 우브레와 위긴스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 팀의 발전이 시간이 걸리고 성장통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네요. 커 감독이 팀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시즌 막판 골든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에 도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퀸튼 리차드슨과 다리우스 마일스가 진행하는 너클헤즈 팟캐스트에 출연한 칼 말론이 자이언 윌리엄슨을 언급했습니다. 말론은 자이언을 좋아하지만 그가 좋은 몸 상태, 즉 살을 빼지 않으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론은 과체중으로 유명하던 글렌 데이비스가 과거 자이언이 자신과 같은 체형을 갖고 있다며 몸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 했던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론은 자이언이 전체 시즌을 경기당 40분씩 뛰길 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21세, 22세의 젊은 선수들이 힘들 게 뭐가 있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이언의 몸무게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이언은 자신의 몸은 축복받았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오프시즌 꾸준히 체중 감량에 힘썼다고 밝혀왔죠. 과연 말론의 말대로 이 자이언의 잠재력을 좌우하는 게 체중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19일 골든 스테이트가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죠. 재밌는 사실은 이로 인해 앤서니 데이비스는 스테판 커리와의 통산 전적에서 무려 1대1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플레이오프 전적까지 합친다면 두 선수의 전적은 25대2로 사실 데이비스가 뉴올리언스 소속으로 커리와 많은 경기를 치러서 무의미한 기록일 수 있지만 데이비스 입장에선 좋지 않은 기록이겠죠. 두 팀은 3월 1일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전적이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되겠네요. 최근 폴 피어스는 ESPN의 더 점프에서 브루클린 네츠가 미러키 벅스를 이긴 후 제임스 하든과 케빈 듀란트를 두고 마치 마이클 조던이 2명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스는 두 선수는 이제 겨우 2경기를 치렀고 케미스트리도 미완성 단계이지만 동부 1위 팀을 이겼다는 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상태의 브루클린은 어떤 경기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TNT의 케니 스미스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그 이후로 사이즈를 짚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 벤 시몬스가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올리며 피지컬에서 브루클린을 이길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도 언급하며 사이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스미스의 말이 맞는지는 2월 7일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리는 두 팀의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마일스 터너가 오른손에 약간의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결장 여부는 며칠 내에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유서프 너키츠는 손목 수술을 받았고 6주 동안 결장할 것이며 같은 팀의 CJ 맥컬럼은 왼발의 가는성 골절과 염좌로 현재 4주 결장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조널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몇 경기 더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엉덩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킬리안 헤이즈는 적어도 8주 정도 더 결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외에도 부상당한 다른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코트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miss you all day.